집중호우로 인해 생을 달리하신 여러분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인적피해가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늘이 뻥 뚫렸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이상으로 쏟아진 폭우이기는 하지만 이번 참사가 오로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인재사고인지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참사가 벌어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대는 이미 홍수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가 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의 기후위험 예측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기상이변, 이변처럼 극한 강우현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올해 초에 2022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고서의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기후에 비해 최대 강수량이 2030년경에는 14%, 2050년경에는 28%, 2090년경에는 3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제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개발계획의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법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여러분께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이 법안은 2022년 3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적응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지역 단위의 적응 계획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홍수를 대비하여 저류지,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최적의 적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이번 참사처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사업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입니다. 규제라는 생각 대신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있다면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인재사고를 막을 수 있는 침수방지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10여 건이 넘는 침수방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피해는 크게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로 나누는데요. 이번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침수는 제방유실로 인한 청주시 미호강 하천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미자 의원은 2022년 9월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막기 위해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인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죠? 9월 태풍 한남노로 인한 폭우로 경북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7명이 사망한 사건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 범람의 방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관리 주체와 재정입니다. 2020년부터 재정분권 시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호소해 왔습니다. 즉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지방하천에 한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 즉 환경부 장관이 해당 하천의 공사를 국비로 시행하고 유지보수만 지자체가 맡게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은 매년 약 2,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 침수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되어 11월 두 차례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논의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 취지에 역행한다고 반대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미호강은 국가하천 구간과 지방하천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국가하천 구간이고 상류 구간이 지방하천 구간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관리되고 정비사업도 각각 진행되고 있는 실태는 이번 대참사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공사, 관리했다면 이번 수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은 이외에도 여럿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2021년 9월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대책법을 발의했습니다. 환경부가 도시침수 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시행 중인 도시하천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 대책과 중복된다며 행안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관리에 관한 행안부와 환경부의 부처 간 의견, 이 의견 때문에 법안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매우 큰 참사이기 때문에 정부와 입법기관인 여당 그리고 야당은 시급하게 법안 개정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법안들이 국회 책상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이수진 의원의 하천유역별 10년 단위의 하천 관리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김정호 의원의 지하공간의 침수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 이러한 것들도 아직 법 개정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구체적인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감사에 돌입하였습니다. 경찰도 전담팀을 꾸려서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서 처벌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이런 인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고쳐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재해 예방의 대가인 하인리히는 재해 예방 원리 5단계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1단계는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홍수와 관련된 하천의 관리는 행안부와 환경부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나 다리 등의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정부와 입법기관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조직의 체계화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부처 자신의 밥그릇이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최소한의 국가의 존재 이유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치권이라면 그 누구라도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준엄한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변호사님 같이 인사드리죠. 여러분 감사합니다.